핵전쟁을 막은 건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운명이 칼날 위에 놓인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순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그 72시간, 세계 최강대국들은 모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누가 이 위기를 해결했을까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가 절대 알아채지 못했던 한국의 진짜 모습, 그리고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마르타 비에르제니츠카, NATO 소속 군사전략 분석가입니다. 이것은 세계를 구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2025년 5월 9일, 저는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브뤼셀 NATO 본부에서 커피를 마시며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죠. 그때 갑자기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서 대규모 충돌 발생. 양국 군대 완전 무장 상태 돌입.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서로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양국 모두 핵무기 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워싱턴은 즉시 중재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는 침묵을 지켰고 중국은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우리는 실시간으로 전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도군이 사용한 러시아제 전차들은 연이어 고장났고 파키스탄의 중국산 미사일 시스템은 정확도가 형편없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통신 장비도 전자방해로 마비됐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저 부대는 어떻게 아직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죠? 인도 측에서 운용 중인 K9 자주포와 파키스탄에 배치된 KF-21 전투기만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자장비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한국산 무기들만 정상 작동했죠. 한국산 무기라고? 어떻게 가능한 거지? 72시간의 공포가 지나고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양측의 한국산 무기들만 전략적 균형을 유지했고 이로 인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플레이어. 한국이 이 위기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사태가 안정되자마자 저는 브뤼셀 NATO 본부 지하 3층 위기 조정실로 호출됐습니다. 마르타,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나? 사령관 앞에 앉아 있는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군사 전략을 연구해 왔지만 어떻게 한국산 무기만 작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무런 이론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사령관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마르타, 당신은 아버지가 한국에서 복무하셨다고 했지.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냉전 시절 한국에 파병됐었고 항상 한국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한국이라는 퍼즐을 풀어야 해요.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권을 위임하겠소. 우리에게 답을 가져오게.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세계 안보 지도에서 항상 간과됐던 그 나라의 비밀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국 방위산업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묘하게 조심스러웠죠. 제가 던진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 하고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고객이 원하는 성능의 무기를 만들 뿐입니다. 너무나 겸손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집한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K9 자주포의 실전 신뢰도는 미국과 독일산보다 30% 이상 높았고 KF-21의 전자전 대응 능력은 F-35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우수성을 홍보하지 않는 걸까요? 일주일 후 도쿄에서 열린 비공식 안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외교관 하나다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그들은 우리 기술을 모방해서 싸게 파는 것뿐이에요. 진짜 첨단 기술은 일본과 미국, 유럽에 있습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USB 하나를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죠. 모든 첨단 무기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한국산 장비들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내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며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가, 아니 제 자신까지도 한국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뤼셀로 돌아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NATO 주요 군사 분석가들과 각국 대표들 앞에서 USB를 꺼냈죠.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안보 패러다임입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군수 산업 체계도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핵심 기술은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첨단 군사 기술의 배후에 있었죠. 한국은 FA-50 경공격기, K 전차, 첨단 드론, 군사 위성, 사이버 방어 체계를 모두 자체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민방위 앱, 재난 대응 시스템, 실시간 안심귀가 서비스 등 시민들의 일상 속에 녹아든 안보 시스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통합된 안보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무기가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한 이유입니다. 독일 대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몰랐죠? 정보국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진짜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고 우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가 간과했던 강대국이 동아시아에 있었다는 사실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핵을 가진 국가들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정밀도는 12m 오차 범위 내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킹스파이더라 불리는 통합, 방어 체계까지 모두 자체 기술로 개발한 것이었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은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통합한 지휘부 무력화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핵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적국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양측의 첨단 시스템이 모두 마비됐을 때도 한국산 장비만 정상 작동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핵 없이도 핵 억제력을 갖춘 유일한 국가라는 말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파괴력이 아닌 정밀성, 규모가 아닌 효율성을 추구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 안보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유품들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은 회고록을 남기셨죠. 어릴 때부터 수없이 읽었던 그 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42페이지, 노란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진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를 처음 봤다. 그게 한국이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이제야 발견한 진실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경험했고 극복했고 그 교훈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회고록을 품에 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돌아와 군사작전지도 위에 그 문장을 적은 종이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통찰력을 이어받아 세계에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NATO 본부에서 전체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각국 안보 전문가들과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죠. 한국의 진정한 힘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접근법은 총체적입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안보 시스템 전체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군사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 투명한 행정, 시민 자율 참여까지 모든 영역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군의 신속 대응 능력과 연계돼 있고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군 정신건강 시스템과 통합돼 있습니다. AI 드론 기술은 민간에서 발전해 군에 적용됐고 국방 연구의 성과는 다시 민간으로 환원됩니다.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국제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되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만을 위해 준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가 무너질 때를 대비해 준비한 나라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충돌에서 보셨듯이 그들의 시스템은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합니다.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알던 세계 질서를 다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만이 세계 안보의 축이라고 믿었던 오랜 관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한국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국가로서의 품격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힘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역시 하나다 일본 외교관에게서 나왔습니다. 마르타 씨,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 모든 능력을 지금까지 숨겨왔습니까? 국제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한 노장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강자는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죠. 회의장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현실을 오판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국 외교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비에르 제니츠카 씨, 감사합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의 다음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준비할 뿐이죠. 그날 이후 세계는 한국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과시가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오래전에 보셨던 그 나라가 결국 세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